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2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1.87% 하락 마감했는데요. 실상 양대 증시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어제와 오늘을 본다고 해도 꽤나 차이점이 보였던 하루인 것 같아요. 어제 증시의 주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업종들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만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이었던 와중에 오후 들어서 이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확 꺾이고 종목들의 급락세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4% 넘게 하락 마감을 하는 등 이러한 폭락장이 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2차 전지의 투심은 사실 좋지 못했어요. 이제 개별적인 차트를 좀 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이 17.25%, 에코프로가 19.79%, LG에너지솔루션이 6.90%,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굉장한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좀 본다고 하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대략 2000여 개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한 460개, 470개 가량 나오는 것 같네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에도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이유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의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 2등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8%가량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진 19%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지수를 쥐락펴락한다, 지수의 변동성을 주도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위치까지 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2차전지 대표주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2%, 3%만 하더라도 우리가 급등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역할은 그런 역할인 건데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괜찮았던 가운데 삼성전자가 2.7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다? 급등이다. SK하이닉스가 9.73%, 이건 뭐다? 초급등이다. 동시에 돌파를 못해주던 이런 고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었는데, 자, 어떤 호재가 좀 유입이 되었을까요? 최근 개별적인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된 게 있어요. SK와 삼성. 지금 두 기업 모두 뭘 하고 있죠?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는 이유, 메모리 감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바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수요가 적은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공급 대비해 가지고 수요가 적어요. 재고 물량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떨이 판매를 하는 약간 이런 구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쉽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감산을 단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공장 가동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감산이 굉장히 쉽게 단행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은 두 기업 모두 감산을 단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 콜을 통해서 두 기업 모두 하반기 추가적으로 감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이 오늘 반도체에 꽤나 큰 호재로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 오른 것처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두 기업 모두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비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향후 실적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자금이 출회가 많이 되면서 이 자금들이 증시 밖으로 이탈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다른 업종들로 유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제가 3대 업종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빠진 게 2차전지니까.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크게 탑3를 비중을 꼽자면 이 세 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꽤나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순환이 돌면서 증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혹은 2차전지가 빠지면서 어제와 같은 분위기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이냐, 두 개의 갈림길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2차전지에서 빠진 자금이 다시 2차전지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사실 좀 어제도 그렇고 최근까지는 한국의 증시가 이 거시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지배되지 못했었어요. 수급적인 업종의 등락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지배적으로 움직였지, 거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증시를 봐야겠느냐 생각을 한다면, 일단 2차전지 대차잔고나 공매도 잔고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한 차례 나오고 오늘 두 차례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끝났다, 폭락이다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수급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이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해 증시의 지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지, 그냥 조금 더 쉽게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어제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증시가 지배되는 영향력이 낮아지고 정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도 당연한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증시에 다가가는 게 전략을 세우기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 시황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